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네, 오늘 미국 토요일이기 때문에 한국 일요일이고요. 위켄드 리뷰 and week ahead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위켄드 리뷰입니다. 어제부터 보도가 시작됐었던 쉿홀,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극한 상황의 그 나쁜 그 상태요. 그것도 나쁜 의미에서 쉿홀이라는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국가를 향해서 했습니다. 왜 쉿홀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되지? 노르웨이에서 오는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지 되지? 이게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 그 중진 정치인들과 함께 이민 정책에 대해서, 이민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이제 대통령 집무실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IT 또 엘살바도르 아프리카, 그 서아프리카 등 뭐 국가들이 다 그 해당되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런 말을 대통령이 했다 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은 그 대통령이 한 것으로 보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그 한인분들도 특정 국가를 가리켜서 그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이 실제로 뭐 좀 범죄하고도 연루됐고, 대통령도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뭐 2달 전인가요? 엘살바도르 사람들은 뭐 다 미국에 오는 사람들 에이즈 걸렸다, 이런 얼토당토 않은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어제 제가 잠깐 그 정규 방송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CNN 방송에 앤더슨 쿠퍼가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나라에든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 부자, 교육받은 사람, 교육받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그 한국과는 달리 왜 미국을 그 멜팅 팟이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샐러드 볼이라고 하겠어요. 워낙에 이제 그 이민으로 시작돼서,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과 함께 이 자리에 있었던 그 린지 그레함 의원, 굉장히 그 논란이 많은 의원이죠. 린지 그레함 의원이 얘기하기를 미국은 어떤 뭐 사람, 국가라고 칭하기보다 이상이다. 지금까지 이제 미국이 가장 그 돋보였었던 것이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트럼프의 할아버지도 독일에서 이민을 왔고 트럼프의 와이프도 슬로베니아에서 이민을 왔고, 슬로베니아가 어떤 나라예요? 유럽에서는 굉장히 그 소득이 낮은 나라고, 그리고 그 영부인이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보통 이상의 사람들이 받은 교육보다 훨씬 그 못 받았죠. 10대 때부터 모델을 한다고 슬로베니아에서 뭐 칼리지에 입학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부를 한 기록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런 백그라운드의 사람이 미국에 와서 퍼스트 레이디가 됐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할아버지가 그 독일에서 와서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정말 여자 장사까지 많이 했고요. 여자 몸 파는 장사, 돈을 많이 번 이후에도,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도 뉴욕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개발 같은 것을 하고, 불과 그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그 트럼프 가문이 본인들이 그 독일계라는 것을 숨겼었잖아요. 스웨덴계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돈을 벌려고 하는데, 뉴욕이라는 곳이 유태인들이 많으니까 유태인과 독일과의 그 관계, 히틀러와의 그 홀로코스트 압박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숨겼다가 누구에게 얘기를 듣고, 다른 부자 친구에게 얘기를 듣고, 이젠 그럴 필요 없다고 해서 이제 그 독일계라는 것을 드러낸. 어쨌든 이렇게 미국은 이민자들이 와서 코리안 아메리칸이 됐던 누가 됐던 어떤 형태로든 미국에서 필요한 일자리, 그리고 미국이 어느 정도 이제 국가가 성립된 이후에는 백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쉿홀 국가, 시궁창이라고 부른 그런 국가 사람들이 와서 정말로 그 변기에다가 손 넣고 닦아주고 해서 백인들이 좋은 그 화이트 칼러 일자리로에서 집중을 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아이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내니로 맡기고 했었던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쉿홀이라는 단어를 쓰고, 왜 쉿홀 국가 사람들을 받아들여 하고 얘기했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죠. 물론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차별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부터는 아예 인종차별주의자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텔레비전 방송에서 그 텔레비전에서 일하고 있는 저널리스트, 앵커, 뭐 많은 신문 그리고 어떤 정치 평론가, 데이빗 브룩스 같은 사람, 마크 쉴즈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공화당, 민주당을 다 떠나서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레이시스트다라고 얘기를 하죠. 유엔 고등 판무국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그리고 이 노르웨이에서 사람들을 이민을 많이 받아들여야지 하는데 이것도 현실성이 없는 말이죠. 노르웨이 사람들이 미국에 왜 옵니까? 19세기 그때는 그 노르웨이가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미국에 왔죠. 미국에 와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쉿홀 국가라고 얘기하는 엘살바도르 출신이나 그 하이티안이나 그 IT에서 온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었던 일을 과거에는 노르웨이 사람들이 했지만 그로 인해서 노르웨이에서 이제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노르웨이 내부에서는 이제 그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고 임금이 올라갔고 노르웨이 사람들이 미국에 왔다가 또 도로 다 가고 그랬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자면은 2016년도에 미국에 이민 온 사람이 530만 명 가운데 그 가운데서 노르웨이 사람들은 502명밖에 안 됩니다. 530만 명 가운데 502명이면 이게 도대체 몇 퍼센트입니까? 몇 퍼센트도 안 되잖아요. 2015년보다도 59명 적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노르웨이는 노르웨이에서 사는 것에 사람들이 굉장히 그 만족을 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다 깎아버리겠다고 벼르고 있는 웰페어 시스템, 사회복지 시스템이 가장 잘 된 나라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1인당 국민소득도 너무 그 높기 때문에 노르웨이가 세계에서 그 행복감, 만족도 이런 것들이 좀 뭐 조사하면 1, 2위 되는 나라인데 이렇게 그 레이시스트 대통령이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 나라에 왜 이민을 오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얘기는요.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정규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은 그 하루 전이었던가요? 이틀 전이었던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Fire and Fury 이라는 책에서 대통령이 대통령을 할 만한 정신 상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지적이 되고 나서 양당 그 20명을 그 정치인들을 모아놓고 본인이 이제 이민에 관해서 이렇게 듣기만 하는 것처럼 굉장히 제가 대통령스러운 모습이었다고 때로는 연출이라는 게 필요하니까요. 정치인이니까. 그렇게 정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잘 듣고 그때 어떤 단어를 썼냐면 이 이민 정책이라는 것이 정말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뭐 따뜻하게 사랑으로 heart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24시간 만에 무슨 쉿홀에서 오는 국가 사람들을 왜 받아들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본인은 안 했다고 하잖아요. 지금까지도. 안 했다고 하고 그런데 그 안에서 들은 그 민주당 의원이 먼저 했다고 했고 린지 그레암 의원이 공화당 뭐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강성이고 북한이 참여한다면 올림픽에 미국은 보이콧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본인이 대통령과 뭐 골프도 치고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얘기를 해본 결과 대통령은 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한국 사람들이 죽지 미국 사람들이 죽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 린지 그레암조차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을 때 대통령에게 직접 그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민주당의 그 딕 더빈 의원이 얘기를 한 건데 그만큼 그 린지 그레함 의원도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얘기한다는 것은 미국에서도 쉬운 일이 아니죠. 용기가 있어야지 되고 굉장히 아무튼 그 멋진 그런 장면이었는데 대통령이 아무리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런 말을 한 것은 분명하고요. 이 공화당의 린지 그레함 의원도 그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 삼성의 그 가전제품 공장 오픈을 했는가 봅니다. 어제 그 오픈을 하는 데서
본인이 언론에다가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다른 공화당 2명의 의원에게 그런 그 말을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이 다 그 맞는 말이다 기본적으로 하고 얘기를 했다고 확인을 해준 거죠. 이게 그리고 이 보도는 제일 처음 워싱턴 포스트는 역시 그 정치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그 센 신문이에요. 워싱턴 포스트가 먼저 그 보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 일을 가지고 어떻게 가야지 되는가?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항상 그 인종 문제인데,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인종차별적인 발언들을 계속 해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왜 부딪혔는지 이런 이유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는 민주당의 여자 상원 의원이 그 본인을 공격할 때는 포카혼타스가 뭐가 잘못됐는데요. 그 인디안 그 부족장의 딸 포카혼타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블랙이나 브라운에 대해서 정말 비난을 많이 해왔었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버지가요 그 70년대에 부동산 개발업을 하면서 흑인들에게는 뭐 아파트 뭐 저소득층 아파트도 그 아버지는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렌트를 흑인들에게는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연방 법무부로부터 2번이나 고소를 당했던 그런 그 가문의 사람이고 이제까지 1년 동안 해온 것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레이시스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그 공화당은 정말로 이게 중요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게 정규 방송이 아니니까 말씀드립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미국의 공화당들이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는지. 저는 굉장히 윤리적으로 비겁한 정치인들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그 정치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치인들이 지금 대통령과의 관계, 본인의 유권자와의 관계 모든 것을 다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미국의 이상이라는 바탕으로 놓고 볼 때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그런 기억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비겁한 정치인 아주 그 2명의 그 정치인 이름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큰 정치인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되는 인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폴 라이언 그 공화당 하원 의장 같은 경우는 참 부적절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사람도 틀렸어요. 그래도 틀렸는데 나이 젊은 사람이 조금 덜 틀렸네요. 폴 라이언이 47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적절하고 도움이 안 된다. 참 불행한 발언이었다. unfortunated라고 표현을 했어요. 미치 매코넬은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 75세입니다. 죄송합니다. 방송에서 나이 차별해서. 그런데 75세이고 부인이 또 지금 교통부 장관이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더 계산을 해야지 되겠죠.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엘살바도르나 하이티나 그 서아프리카 미국에 이제 이런 그 이민 제도가 있잖아요. 그 나라들이 지진이 일어났다거나 아니면 내전이 일어났다던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 나라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미국으로 오라고 해서 살게 해주는 이게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그 이민법 가운데 하나의 임시로 그러면 temporary 무슨 temporary protection status든가요? 아무튼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게 미국의 이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여러 가지 허드렛 일 하면서 기여도 솔직히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사실은 필요하고 미국의 이미지 같은 것을 하고 사람들에게 미국은 이런 나라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해왔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엘살바도르를 위한 그 20만 명 다 또 나가라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임시로 그렇게 이제 난민 비슷하게 지정이 돼서 사는 사람들은 시민권자는 될 수가 없어요. 수십 년 살아도. 다만 이제 18개월마다 한 번씩 더 계세요 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건데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처럼 그 20만 명 다 나가십시오. 엘살바도르 사람 이렇게 얘기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으로도 너무나 그 부담이 되고요. 또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을 하기도 하고 미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당연히 시민권자고 해서 이것은 가족을 생이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도 아무 대통령도 뭐 우리가 힘드시니까 여기로 오세요 하고 받았던 사람을 이제 나가시오. 우리 필요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온 대통령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쉿홀이라는 단어도 써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내쫓지 뭐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제가 볼 때는 너무 중요해서요. 물론 공화당이 양당에서 다수당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뭐 끝까지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씩 그 트럼프 대통령에 쌓이는 게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 한 30% 남짓되는 그 지지 기반은 어떻게 보면은 종교 집단이라고도 볼 수 있고 사교 집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던 어떻게 하면 이 대통령을 보호를 하지? 그래. 뭐 IT 사람들, 엘살바도르 그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솔직히 백인보다 못하잖아?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기도 하고 비유를 하고 싶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분들께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 코리안 아메리칸 자녀에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들을 연장시킨다면은 받아들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결코 에이시안들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를 존중하지 않는 세계의 어떤 나라 사람들을 못 사는 나라에 산다고 정말 시궁창 속에서 사는 인간들 저것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대통령을 존경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요. 그런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우십니까? 그런 대통령이 자랑스러우십니까? 뭐 자랑스러우시다면 내놓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전혀 미국에 살면서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바뀌기를 원하는데 사람이 바뀐다는 게 쉽진 않아요. 70살 넘은 사람이니까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도 무엇이 옳은지를 대중 앞에서 이게 옳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 전날 남의 얘기도 듣는 것처럼 그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모였을 때 경청하는 모습도 90분 동안이나 생중계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어제도 이런 일들이 있고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나쁜 일이라는 것을 본인이 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월요일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지만 이제 그날을 연방 할러데이로 하고 또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태어난 그곳을 역사적인 어떤 유적지요 내셔널 파크로 하는 것에 서명을 하면서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데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피부삭과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출신인지에 상관없이, 사랑,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머쓱하게 느껴지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옳다는 것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여러 분야에서 지지하시면 되고 어떤 부분은 지지를 하지만 이런 부분은 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이 먼저 되거라. 그리고 경제가 아무리 아메리카 포스트로 해서 일어나고 지금 경제 리포트 굉장히 좋거든요. 일어나고 해서 잘 사는 그런 집안이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됐다 하더라도 정말 남에게 못되게 굴고 허접하게 굴고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저건 돈밖에 몰라. 그런 인간과 그런 국가가 여러분은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되긴 싫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말 방송이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대신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장점들도 많이 보게 되길, 또 보여지길 국민들에게 그런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가지를 더 많이 배워나가고 인간적으로 더 성숙하고 더 이상적인 사람이 미국은 이상적인 국가니까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화당 의원들도 대통령의 그 말은 굉장히 분열을 일으킨 말이라고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팍스 뉴스도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이민자들에게 득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논의하는 것보다는 대통령이 말한 것을 가지고 발목 잡기를 한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박스는 거의 끝까지 완전히 그 증거가 드러나기 전까지 대통령이 그 말 안 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나갔거든요. 사람들이 물론 그 증거가 있어서 확정적으로 뭔가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만 쫙 보면은 아는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박스뉴스 어제 아침 방송 굉장히 허접했었습니다. 새벽 방송이요. 그리고 그 공화당 그 정치인들도 만약에 그 자리에 뭐 전체 다 합쳐야 6명밖에 안 앉아 있었다는데 6명이 45분 동안 한 얘기를 그 다음날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라고 얘기한다면 정신감정 받아야지 되죠. 안 그렇겠어요? 24시간 전에 있었던 24시간 안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그 내용이 이만저만한 뭐 어제 내가 밥으로 뭐 아침밥으로 시리얼을 먹었어 이런 게 아니라 shithole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그 연방 상원 의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언론도 굉장히 분열됐었다. 팍스와 그 밖의 언론들이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뭐 엘살바도르라든가 하이티라든가 뭐 서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또 인정이 많고 해서 그 CNN 방송에 앤더슨 쿠퍼가 얘기한 것처럼 또 강해요. 삶에 있어서. 그래서 얼마 전에도 엘살바도르인이든가요, 하이티인이든가요, 뉴욕에서 불이 났는데 그 청년이 계속 들어가서 사람들을 구해오고 또 구해오고 또 구해오고 해서 4명을 구하고 5번째 사람을 구했는데 그때 본인의 몸에 불이 붙어서 숨졌거든요. 참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군대도 많이 가요. 그런데 토사구팽하고 저 더러운 것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그런 말을 하고 그리고 그런 말들이 코리안 아메리칸들에게도 올 수 있는 말입니다. 제가 백인이라도 다른 인종에게 그런 말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가장 그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그리고 이제 이 이슈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세계에서 지금 미국으로 비난이 쏟아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나라와 점점 미국이 간격이 넓어지는 게 특히 이제 그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국이 저는 좋아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미국이 뭐 아프리카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프리카에서 여러 국가에서 지금 미국의 뭐 대사들도 소환하고 뭐 우리 뭐 미국과 뭐 여러 가지 뭐 일 안 하고 싶어 등등 뭐 얘기들이 많이 그 나오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그 중국은 아프리카 같은데 많은 투자를 하면서 힘을 넓혀가고 있고 그리고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에서도 뭐 좀 기본적으로 신사이기도 하고 유럽이 그 철학적으로는 미국보다 조금 그 더 앞서기도 하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물질은 미국이 더 흥청망청일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런던 같은 곳에서도 영국에서도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동유럽 같은 곳에서는요. 지금 뭐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대통령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체코 뭐 이런 나라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하게 이민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국가의 대통령이나 지도자들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런 나라의 그런 그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존경하거나 존중하지는 않죠. 영국에서도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못 드렸어요. 영국의 2월 달에 원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기로 했다가 안 간다고 취소했잖아요. 하도 영국 사람들이 뭐 거의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서명을 하면서 무슨 그런 사람을 국빈 초대를 하느냐 하니까 국빈 방문해서 그냥 그 비즈니스 방문으로 격을 낮췄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너무 그 대대적인 시위가 있을 것 같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방문하자. 뭐 올해 말 정도로 그 제안을 했다고 그 영국의 텔레그래프나 아니면 BBC 방송은 보도를 하고 있던데요.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영국 방문을 취소한다고 트윗을 하면서 대사관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여기서도 사실과 다르게 그 트윗으로 기록으로 남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실과 다른 말을 자주 할까 싶습니다. 미국 대사관이 지금 있던 곳을 팔고 껌값에 부동산 그 개발업자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피너츠 값에 팔고 잘못된 딜이라는 거예요. 부동산적인 딜에서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자그마치 16억 달러나 들여서 그 건물을 짓는데 아니 거기 나를 리본 커튼하라고 나는 안 하지 노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거 타기 싫어서 안 간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시위 이런 것인 것 같다고 영국 언론은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대사관 문제는 그리고도 오바마가 그렇게 팔아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하기로 한 그것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오바마는 대통령도 아니었습니다. 2008년도 10월 달인가요? 2008년 10월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부시 대통령이 서명을 한 겁니다. 이 대통령 이거 대사관 팔고 새로운 대사관 짓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2001년도에 미국의 테러가 있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도 위험해지기 때문에 공격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더 안전한 곳으로 가고 그리고 그 대사관이 1950년대부터 썼기 때문에 지금 인원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요. 테러 이후에 뭐 4배 늘어났다던가 그렇거든요. 작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사진 보니까 최첨단으로 잘 짓더군요. 16억 달러 정도를 들여서 짓고 그리고 이것도 다 의회에서 승인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거 오바마가 아니고 부시 때 한 건데 이렇게 해서 나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안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대통령을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하고 지지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렇게 지지를 하십시오.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의 트윗은 거짓 트윗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저는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영국의 텔레그래프가 보도하는 것을 읽어보니까 이게 이제 강이 바라보이는 곳인데 이 중국이라던가 네덜란드도 바로 지금 미국 대사관이 새로 짓고 있는 그곳으로 옮길 예정이다.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모든 나라에서 다 더 이상 미국을 존중하지 않고 특히 미국 대통령을 굉장히 경멸하고 무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언제까지나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면서 잘 살 수 있는가? 또 설령 몇 년 정도 부가 축적된다 하더라도 그 부로 사람이 돈을 갖고 나면은 명예를 갖고 싶어 하고 내가 뛰어난 인격체처럼 보이고 싶어 하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 정도로 지적을 해드리고 또 하나 오늘 뉴욕타임스를 보면은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그런 기사였어요. 4가지가 쫙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쉿홀드 기사가 있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변호사가 2016년도 선거 치르기 직전이었어요. 10월 달. 그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해서 성희롱 내지는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성인 영화 스타요. 이를 13만 달러를 주고 텔레비전에 나가서 본인이 트럼프에게 당했던 일을 밝히지 않는 그 조건으로 13만 달러에 합의를 했답니다. 이 내용은 뉴욕타임스가 처음 보도한 것이 아니라 월스트리트저널이 처음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뉴욕타임스 오늘 보니까 일면에 나왔던데 글쎄요. 대통령이 이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변호인이 이 13만 달러를 줬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인 영화 여자 스타가 가슴이 아주 막 큰 그런 스타예요. 그 스타가 텔레비전에 나가기로 바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것을 딱 중지를 시킨 거죠. 11월 8일이 선거였는데 10월 달에 나가기로 했으니까 대통령에게 영향을 주지도 않을까 해서 이제 합의를 했다면 그런 이유로 합의를 한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투표했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돈만 있으면 여자는 어디를 만져도 되고 어디를 만져도 되고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어 특별한 부분까지 가장 예민한 그런 여성의 신체 부위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지를 하고 투표를 하고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 너무 존중한다고 하니까 존중하셔야지 어떻겠어요. 할 수 없죠. 네. Fire and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다 완전하진 않습니다. 특히
특히 이제 그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남자와의 그 여자와의 그 뭐 차이도 있고, 다만 이제 어디까지 어느 수준으로 상대에게 해를 주지 않는 정도에서 스스로를 그 단속하느냐, 뭐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뭐 말씀드린 김에 그 부분부터 하는 게 좋겠네요. 한마디로 언급을 하고 지나가면, 이번 주에도 계속 미국의 뭐 미시시피 아니죠, 미주리주의 그 주지사가 어떤 여성을 과 남녀 관계를 하면서 사진까지 찍어서, 누드로 사진까지 찍어서 나랑 이런 관계였다는 거를 밝히면 난 너의 이 사진을 폭로할 거야 했었다는. 그런데 이제 그 주지사가 한국에도 갔다고 하던가요? 한국과도 무슨 뭐 뭔가를 그 체결을 하러 갔었는가? 뭐 그런 얘기 들리는데, 아무튼 그 주지사와 친하다는, 비슷한 뭐 이런 캠페인을 하는 다른 주지사도 지금 굉장히 그 해를 입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뭐 앞으로도 계속 될 그런 이슈니까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그 Fire and Fury 그 책이 쑥 들어간 것 같은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더 잘 팔려요. 지금 그 쉿홀 그 이후에 굉장히 지금 많이 팔리고 있다 하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전에 그 미주리주의 주지사의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 미국에서 전국적인 이슈였는데 한국에 너무너무 자주 갔었죠. 영킴이라는 그 보좌관과 함께 코리안 아메리칸 캘리포니아주에서 몇 년 전에 주 하원 의원 한 번 하고 나중에 떨어져서 지금은 그 카운티 슈퍼바이저를 준비를 하다가, 선거 준비하다가 에드 로이스라는 이 한국을 자주 그 방문을 했었던 의원이 그 재선에 나가지 않고 사임하겠다고 하니까 영킴이 그 자리를 이제 그 물려받아서 에드 로이스의 공식 지지까지 받아서 출마하겠다는 것이 빅뉴스인데, 영킴까지는 빅뉴스가 아니고요. 에드 로이스라는 그 의원이 66세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임한다. 이것이 미국에서는 왜 중요하게 받아들이냐 하면은, 한국에서는 뭐 지한파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문재인 행정부와도 지한파가 될 수 있을진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그 발언과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 사람이 그래도 지금 31살 때부터 계속 그 연방 하원 의원을 해오면서 25년이죠. 해오면서 국제관계를 아시아, 뭐 유럽, 뭐 다른 나라들과 너무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딱 단절된다는 것에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아메리카 퍼스트만을 외치고 다른 나라와의 관계는 상관없다 하는데, 이런 의원들이 없어지는 것에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서운해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킴 의원이 지난번에 그 하원 의원 선거할 때는 에드 로이스가 공식 지지를 하기는 했지만 뭐 캠페인 하는데 같이 다닌다거나 적극적으로 그 캠페인을 해주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카운티 슈퍼바이저 그 선거 캠페인 할 때도 늘 같이 다녔다고 하고, 또 이번에도 그 본인의 자리에 영킴 그 전 의원이, 주 하원 의원이 나서는데 공식 지지도 아주 재빠르게 하고 하니까, 영킴 그 전 하원 의원으로서는 이제 여성으로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최초의 연방 하원 의원이 될 수 있는가, 가능성이 뭐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그 쉬운 선거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쉬운 선거라면 왜 이 사람이 재선에 나가지 않고 66세밖에 안 됐는데, 지금 70세, 80세 된 사람들이 의회에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사임하고 말겠느냐, 이런 것으로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선거라는 것은 분명한데, 공화당에서는 그 영킴 의원을, 또 여자이기도 하고 에이시안이기도 하고, 이 지역이 와이스에서 그렇게 에이시안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좀 그 가능성이 그 높을 수도 있다라고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잠시 뒤에 전해드릴까요? 네, 이제 그 북한 이슈에 대해서 전해드려야지 되겠죠. 정말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다른 나라 뭐 시궁창 이 발언 이전에 며칠 동안을 정말 그 탑 뉴스를 했었던 뉴스가 남북 관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전해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도 이제 그 남북 회담 있고 나서 그 여러 가지 그 좋았던 결과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아마도 김정은과 좋은 관계인 것 같다.
뭐 대화를 해봤느냐라고 하니까 그거는 뭐 답하지 않겠다 하고 결국은 이게 중요한 것은 외교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풀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그 한국과 그 미국과의 사이를 벌려놓으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지지하느냐 하니까 나라도 그런 뭐 이간질을 트라이를 해봤을 수 있을 것 같다. 나만큼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이간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이 그 선제 공격을 함으로 인해서 크게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북한과 미국과의 전쟁 가능성은 없다는 댄 라이러라는 에모리 대학교 정치학 교수의 군사에 관한 그 책도 썼고요.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이 조금 눈에 띄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그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 통화잖아요. 이게 이제 최대로 북한을 최대한 압박을 하겠다. 그러나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그 타이밍이 되면은 조건이 맞는다면 말하자면 그 북미 회담도 해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했고요. 뭐 올림픽 뭐 이런 거 굉장히 그 지지를 하면서 북한이 참여하는 것도 부통령을 그 단장으로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 방문단에 그리고 올림픽 이후까지도 그 북한과 대화를 해주기를 원한다. 이제 한국이 운전석에 앉은 거죠. 미국이 이제 이렇게 좀 뒤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블러디 노즈 정책이 여전히 존재한다. 북한을 선제 공격을 해서 타겟 삼아서 선제 공격해서 어떠한 그 반격 같은 것은 피하면서 이것도 열심히 논의되고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한과 북한이 대화하고 있는 동안 이런 옵션은 전혀 없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얘기를 했다고 청와대에서 발표를 해서 미국도 청와대의 발표를 인용을 해서 미국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오히려 그 다음 날 대통령이 이 그 블러디 노즈 같은 것이 없다고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을 했다라는 것을 미국 언론에서 다시 보도를 하면서 미국의 백악관이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 그 기록 그 백악관 웹사이트에 올려진 것에는 이런 말은 빠져 있더라. 이 블러디 노즈 없다고 얘기했다는 것은 빠져 있더라. 여기까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결국은 이제 중국이 북한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정말 전문가 따라 그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내일 이제 새로 시작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내용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 중국이 미국의 일단 결과와 상관없이 북한 압박에 협조를 정말로 성의껏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뭐 마시아홍이라는 44살의 중국 여성 지금은 뭐 어디 있는지 모른대요. 체포됐는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24살 때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북한과의 무역이요. 44살인데 중국이 북한과 무역하는 그 민간 그 거래량의 5분의 1 정도를 차지해서 철강에서부터 식당까지 북한의 뭐 텍스타일 회사 또 금광 회사의 의류 회사 금광 회사의 투자까지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 조여오니까 문을 닫는 계열사가 너무 많아요. 수십 군데예요. 문 닫는 회사들도 있고 하는데 아직도 뭐 식당 같은 것은 운영을 한다. 뭐 단동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래서 이 여성이 어디 있는지 지금으로서는 뭐 경제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만 북한을 도왔다는 증거는 없다는 게 중국 정부의 그 조사 결과인데 북한을 도왔다면서 이 여성을 체포라도 한다면 이제 이게 테스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44살의 여성은 장성택이 살아있었을 때 장성택과도 어떤 그 연관고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한국에는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한국 뉴스를 다 리뷰는 못 해봤습니다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어떤 이벤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조롱하는 그런 트윗을 한다던가 핵단추 내 것이 크다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북한 핵 문제에 그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반기문 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한다. 대단히 그 대통령이 도발적인 트윗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같은 강한 말이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줘야지 되는 그리고 미국이 북한에게 주는 강한 메시지다. 그런 것을 계속 보내야지 된다. 이런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이 정도 할까요? 이 정도가 이제 그 북한 관련 이슈였고 week ahead. week ahead를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지금 미국이 내일이 일요일, 월요일이 되면은 이제 마틴 루터킹 주니어 데이거든요. 예전에 마틴 루터킹 주니어 데이를 이제 그가 흑인이죠. 흑인이라는 이유로 뭐 각 지역에서 특히 로스앤젤레스처럼 뭐 마틴 루터킹 주니어 그 블루버드 길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곳은 진즉부터 또 캘리포니아도 주정부 차원에서 아주 예전부터 뭐 공들여서 마틴 루터킹 주니어 데이를 기립니다만 그 주 정부에 따라서 뭐 흑인에 대해서 그 차별 정책이 심하거나 그런 생각이 있는 주는 별로 신경도 쓰지 않고요. 공휴일로 하지도 않고요. 뭐 지금은 이제 연방 공휴일입니다만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틴 루터킹 주니어 가 데이가 되면은 굉장히 많은 퍼레이드들이 있고 행사가 있고 뭐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해서 그런데 월요일 날은 한국 날짜로는 화요일이 되겠네요. 시위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그 시궁창 국가라고 얘기를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그 메리슨 스퀘어라는 곳에서도 그 퍼레이드에서 대통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그곳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 그래서 주목받는 것이 시위대의 바람이기도 하고 목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하고 휴일이면서도 좀 큰 뉴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스티브 배넌이라는 전 백악관의 수석 전략가 그 책이요. Fire and Fury의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하고 대통령 가족들도 이반카 트럼프 IQ 형편없고 그리고 뭐 아들도 매국적인 행위를 했고 나중에 사과하긴 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자리 다 떨어져 나간 근데 일자리 떨어져 나갔다고 돈에는 걱정 없는 사람이에요. 스티브 배넌이 굉장히 부자이기 때문에 브레이트바트 CEO를 안 하더라도 얼마 전에 시작한 시리어스의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안 하더라도 이 사람이 골드만삭스 출신이고 삼성이 어떠한 것을 미국에서 그 거래할 때 협상하고 거래할 때 그것을 추진해 줬었던 사람도 이 스티브 배넌입니다. 그런 일 하다가 골드만삭스에서 일하다가 또 그런 그 중개 일도 하다가 뭐 헐리우드의 영화 제작 뭐 이런 것도 많이 했었고 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하원 정보위원회의 러시아 스캔들에 관해서 증인으로 출석을 하거든요. 증인으로 가서 어떤 얘기를 할지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나쁜 말을 해봤자 대통령이 콱 밟으니까 밟히고 말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이기 때문에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그 불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증언은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감정이 사나워서 할 수도 있고 물론 그 증언이 사실이라는 것에 이제 기초를 해서 해야지 되는 것이고요. 그것도 다음 주에 조금 봐야지 될 문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미국 언론이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훨씬 더 지금까지보다 포커스를 둘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지금 올림픽 게임이 미국 내에서 얘기를 할 때 점점 정치화돼 간다. 뭐 언제나 안 그랬나요? 사실은 그 올림픽 국제올림픽위원회가 평화, 뭐 베러 월드, 비폭력 이런 것을 얘기하지만 다 그것이 그 정치화 같은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올해 러시아는 도핑했다고 선수들 출전이 금지가 됐는데 뭐 다른 형태로서의 참여는 있겠지만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북한은 세계에 얼마나 큰 위협인데 그런 나라의 참가는 허용하는가? 이게 이제 린지 그레함의 얘기이기도 하고요. 린지 그레함은 북한이 참가하면 미국은 뭐 보이콧할 것이다 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 틀렸고요. 그래서 북한이 그 미국의 대통령도 지지를 하는데요. 뭐 한미 합동 군사 훈련조차도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서 그게 적절하다 하면서 지금 연기했는데요. 뭐 평창 올림픽 이후로. 그래서 러시아는 안 되고 북한은 된다는 게 참 그러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이 이 이슈를 정치 아젠다로 삼아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뭐 나쁘게 표현하면 이용하는 것이고, 좋게 표현하면 남북 긴장, 미국과 북한과 또 세계와의 그 핵을 둘러싼 그 긴장을 줄이고 있다.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평창 올림픽 뉴스를 미국에서도 많이 보도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2차 남북 그 회담이 있다고 하니까 15일이든가요. 그것도 당연히 미국에서 이제 그 열심히 보도를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미국이 지금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연방 정부가 이제 문을 그 닫는 기한이 오거든요.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여기에 뭐 이민안도 집어넣어보고 뭐도 집어넣어보고 하는데, 지난번에 그 말이 그렇게 대통령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서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는데, 아마 수요일 목요일까지도 예산안이 그 협상이 되지 않으면 뭐 임시로 어느 정도 그 연장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이 다음 주 정도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미국에서 지금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역할이 중요합니다.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도 그들이고 80%의 복음주의 화이트 그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으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뭐 60 몇 %로 내려갔다고는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이제 내일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교회 가실 분들 굉장히 많은데, 성경에 분명하게 써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 가난하고 굶고 그 헐벗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게 미국에서 앞서 말씀드린 정치적으로는 그 몇 %를 난민으로 받아들이고, 난민이 뭐 내전이 있어서 난민이 될 수도 있고, 지진, 뭐 홍수 이런 것으로 난민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미국의 정치와 연관이 됐는데, 난민,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이민 정책,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가만히 놀고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더러운 정말 대통령이 정말 쉿홀드, 그걸 똥통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똥통에 손 집어넣고 닦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서로 돕는 거죠. 말하자면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 벌면 심지어는 뭐 서류 미비자들도 다 세금 내는데요. 뭐 세금 내고 그렇게 그 서로 도우면서 살아왔잖아요. 복음주의 그 기독교 그 리더들의 반응이 저는 좀 다음 주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는데요. 대통령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쉿홀즈 국가에서 오는 사람을 우리가 왜 받아야지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복음주의 리더들은 난민, 가난한 사람을 돕는 리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도 다음 주에 조금 주목을 해봐야지 될 이슈인 것 같아요. 위크엔드 리뷰, 위커헤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내일은요, 여러분들께 방송을 하고 나서 제목을 좀 제안을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그런데 꼭 미국에서도 아니에요. 미국 바깥의 언론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곳의 정책 기반자, 학자, 어피니언 리더, 이런 사람들이 보는 한국, 그러니까 한국 밖에서 보는 한국이에요. 제목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밖에서 보는 한국? 한국 밖에서 보는 한국? 아니면 뭐 외신으로 보는 한국? 뭐 이런 제가 제목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일은 어쨌든 그 첫 시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오늘의 미국에서 전해드리지 않은 그런 내용, 한국을 도대체 한국 밖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내일 그런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